안녕하세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적중문제 300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반가우시죠? 저 굉장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기본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 문제만 좀 이렇게 주구장창 보다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 오니까 또 어떠세요? 그런데 우선은 300이라는 글자 때문에 한번 놀라시고 문제를 300문제나 풀 게 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300문제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넘어갈 정도로 사실 양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덕이 쉽다 하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을 이길 수는 사실 없겠죠. 그래서 기본서도 열심히 하셨고 총정리도 열심히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실력을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 설명은 제가 여러 가지 수업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이론 내용, 지금까지 배웠었던 내용들 하나하나 상기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예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도덕 문제라는 거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도덕이라는 사실 시험 여러 가지 과목 자체가 다른 타 과목에 비해서 조금은 난이도가 낮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사실 꼬아서 낸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부정어를 넣어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면은 정말 아깝죠. 그래서 그 문제 자체를 처음부터 잘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못한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 첫 번째부터 정답이 나와버렸죠.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예절이 아니죠. 예절이 아니고 예절이라는 거는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오면서 굳어진 습관적인 규범이죠. 그쵸? 이거는 습관적인 규범. 그쵸?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습관적인 규범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지. 첫 번째,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도덕이야, 도덕. 그렇죠? 우리 과목 이름이 뭐예요? 도덕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도덕에 의한 설명으로 양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 도덕이어서 1번의 정답은 1번이고 2번,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하죠. 3번, 한 사회의 규범적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4번, 공손하게 말하는 거, 인사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절에 해당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덕이라는 과목에 맞게 도덕, 그쵸? 첫 번째 오답부터도 도덕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왔죠. 그쵸? 두 번째 거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은 사람과 사이, 그쵸? 그거를 합친 인간은 태어나는 것부터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비롯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특성을 고르는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존성이 있죠. 의존성, 그렇죠?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간다라는 땡땡땡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독립성. 그렇죠. 사람은 독립적이긴 하지만 지금 지문의 내용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도덕성. 도덕성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서로 이제 같이 조화롭게 살아간다라는 부분의 지문이기 때문에 역시나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민족성. 그쵸? 민족성은 사실 민족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맞기는 하지만 사실 이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고 4번 사회성. 사회성이 정답이죠.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 조화롭게 살아간다라는 의미의 여러 가지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것은 4번 사회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4번이죠. 그쵸? 3번 문제 보실게요. 3번. 다음 중 도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 1번.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다. 그죠? 도덕에 대한 설명 맞죠?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규범인 것이 맞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설명으로 맞아요. 그렇죠? 2번, 사회나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규범이다. 그죠? 도덕의 특성이죠. 도덕은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라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규범 맞고, 3번, 지키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이나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다. 그렇죠? 3번 역시도 맞는 설명이죠. 도덕을 사실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 그렇죠? 사회적인 비난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을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4번 타율적인 강제력, 그렇죠? 타율적인 강제력하고 타율적인 규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도덕이 우선은 아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부분이지 타율적인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제력인 단어가 특히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걸 골라야 돼요? 법. 정말 잘 알고 있는 법,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에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배웠었던 것들이 우리가 주마등처럼 또 스쳐 지나가죠. 여러분들, 그렇죠? 배웠던 것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상기시키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예요. 4번. 다음 글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지문 읽어드릴게요. 땡땡은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쵸?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땡땡은 일종의 강제이지만 타율적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강제, 그렇죠? 자율적인 강제라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혼돈이 되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율적이라는 단어와 강제라는 단어가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그쵸? 자율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법적으로 제재가 안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강제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외부적인 압력이라든가 법적으로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법은 아니다. 그래서 헌법은 우선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하시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서 딱 정답을 고르는 방법도 있지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율적 강제에 대한 부분을 고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살아가도록 이끈다. 강제이지만 자율적 강제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에 대한 설명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약속도 아니죠. 그렇죠? 약속도 아니고 질서도 아닙니다. 질서는 어느 정도 좀 타율적인 강제 성향을 좀 띠고, 그 다음에 약속 같은 경우는 자율적 강제도 있지만 외부에 대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4번의 정답은 1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것은 이제 근본적인 삶을 이끈다라는 거를 꼭 포인트로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그쵸, 문제를 푸시는데 어렵지 않겠죠? 네, 4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쉽다라고 느껴지지만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타율적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죠.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게 한다.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게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명령한다. 그 다음에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한다. 잘못을 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르는 문제인데, 첫 번째 절차 관련이 없죠. 2번 양심이 정답이죠. 왜냐? 다짐하게 한다, 마음속에서 명령한다,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도록 마음속에서부터 명령을 하는 거죠. 잘못을 하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거죠. 양심. 바로 우리 얘기, 양심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나시죠? 마음속에 재판관, 그렇죠? 양심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렇죠? 법적인 제재라든가 외부적인 압력이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서 막 요동이 쳐. 그렇죠? 막 왠지 내가 잘못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래도 되나? 약간 이런 느낌들 오는 것이 보통 양심이고 약속, 양보. 네, 물론 다 좋은 얘기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바로 마음속의 재판관인 양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네, 5번의 정답은 2번. 그렇죠?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운 것도 있고 약간 헷갈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6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중 당위 뭐예요?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당위에 대한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당위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외부적인 거라든가 다른 것들의 이유가 없어도 그쵸?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도덕적인 의무를 우린 당위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마땅히 해야 한다. 그쵸? 사실 도덕적 의무 이런 단어도 좋지만 마땅히 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 그쵸? 그쵸. 꼭 도덕적 의무 때문에 만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옳은 걸 한번 골라보면 1번 용돈을 받기 위해서 집안일을 한다. 아니죠. 친구들과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간다. 뭐 가세요. 그쵸? 가세요. 그쵸? 3번 선생님께 혼날까봐 청소한다. 그냥 청소하셔야 되죠. 혼나건 말건. 그쵸? 4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 6번 같은 경우는 당위에 따른 정답을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6번의 정답은 4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삼각형이 의미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이 있대요. 그렇죠? 평소에는 가만히 있지만 무언가 나쁜 일을 하면 빙글빙글 돌면서 모난 곳으로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심한 고통을 느낀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그 삼각형은 닳아 없어져서 조금도 아프지 않게 된다. 그쵸? 스스로 찔린다. 스스로 마음속에 재판관이 있다.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누가 강제적으로 감시하거나 문제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쑥스러워진다. 부끄러워진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 양심에 대한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나왔죠. 그쵸? 욕구도 아니요. 감정도 아니요. 절제도 아닙니다. 삼각형이 있는데 그쵸?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쁜 일을 하면 여기로 찌르고 저기로 찌르고 해서 아파 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닳아 없어져서 내가 어떤 나쁜 일을 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잘 나온 문제입니다. 7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회적으로 양심에 대한 것을 잘 낸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 문제 보시죠. 8번 같은 경우는 욕구와 당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욕구와 당위. 욕구라는 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뭐 근본적인 부분이고 당위라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이 좀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넘어갈 텐데 1번 욕구와 당위는 대립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죠. 욕구와 당위는 대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무작정 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당위라는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욕구가 도덕적인 부분과 맞지 않을 때는 그렇죠. 대립될 수 있고 두 번째, 욕구를 적절하게 절제할 때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죠.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적절히 제어를 할 때 도덕적인 부분하고도 맞닿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고 3번 욕구는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므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항상 옳다. 아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조금 절제하는 정도가 돼야지 도덕적인 부분이 들어가 주는데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은 옳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되게 예쁜 목걸이를 했어요. 너무 예뻐. 친구야 나 잠깐 빌려줘 이랬는데 싫어? 이랬어요. 나 갖고 싶어.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고 4번 욕구는 행동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당위와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죠? 바른 것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욕구도 문제가 따로 나올 수 있고 당위도 문제가 따로 나올 수 있는데 욕구랑 이렇게 당위랑 합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9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시죠. 다음은 세계 각국의 인사예절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예절의 속성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포건이라고 하고요.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왼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앞으로 내밀죠. 허!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인사. 허!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중국 영화라든가 홍콩 영화 막 이런 거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손님을 환영할 때 코를 2번 비빈대요. 코를 이렇게 비빈다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춤추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껴안고 키스를 한 후 친근함의 표시로 어깨를 몇 번 두드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 예절에 대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1번 복잡성. 뭐 복잡은 하겠지만 예절의 속성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 2번 친밀성. 물론 친밀하죠.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인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3번 다양성. 그렇죠. 4번 가변성. 뭐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인사 어떻게 해요? 뭐 안녕하세요 라든가 안녕 뭐라든가 뭐 이렇게 한 번씩 포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막 때리면서 뺨 때리면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대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또 그것이 인사 예절이기 때문에 또 때려줘야 되죠. 그렇죠? 때려주고 또 맞아주고 또 약간 이렇게 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9번에는 다양성을 고르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인사의 다양성, 예절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10번. 다음 중 가치의 종류와 그 예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가치, 그쵸? 뭐 물질적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가치들이 도구적 가치라든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도구적 가치는 돈이나 재물 맞죠? 도구적 돈이나 재물은 그쵸? 뭘 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도구적 가치가 맞고 두 번째 정신적 가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쵸? 가치로서 느끼는 부분인데 비싼 음식?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음식을 먹은 후에 포만감. 이럴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은 후에 포만감 같은 경우는 정신적 가치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비싼 음식이라는 부분이 나왔죠. 비싼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물질이에요. 물질. 그리고 어떤 걸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치와 이 가치가 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우선은 정신적 가치만 한다라고 하면 음식을 먹은 다음에 포만감 정도는 정신적 가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정답은 2번이고 3번 본래적 가치, 본디 어떻다라는 것의 부분 가치는 행복 맞을 수 있죠. 그렇죠? 4번 정신적 가치, 도덕적인 삶. 다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만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2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10번의 정답은 2번이고 11번 다른 사례들을 포괄하는 가치 모두 다 포함하는 가치를 고르는 문제예요.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고 느끼는 뿌듯함 그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느끼는 만족감 그 다음에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끼는 만족감 요것들에 대해서 포괄하는 이제 가치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지적 가치 예를 들어 수학 문제만 나왔다고 하면 지적 가치가 맞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2번 미적 가치, 예술 작품 미적 가치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3번과 4번이에요. 11번에서 3번과 4번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겠죠. 11번 중에서. 그래서 정신적 가치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만족을 주는 가치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느끼고 느꼈다. 정신적으로 느꼈다.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느꼈다. 만족감을 느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꼈다. 만족감을 바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1번 같은 경우는 지적, 미적 하나씩 나왔지만 정신적으로 내가 이것을 행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행위하면서 느꼈다라는 부분이 바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11번의 정답은 4번. 그렇죠? 4번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씩 삭제하고 그렇죠? 확실히 아닌 거 있잖아요. 뭐 어중간하고 이러면은 그런 거에서 나오려고 하면 또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번 보시죠. 다음 그림의 A에 해당하는 판단을 고르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이 우선 겉에 있고 도덕 판단이 있는데 도덕 판단 안쪽에 있는 부분을 고르시는 문제죠. 그래서 12번을 보시는 건데 1번 수학 공부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 네, 아니죠. 수학 공부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A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덕 판단이 아니고 가치 판단이죠. 수학 공부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가치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 중국 음식 중에는 짜장면이 가장 맛있다. 이게 도덕 판단인가요? 아니죠. 가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 오늘 아침에 본 해돋이 풍경은 참 아름다웠다. 도덕 판단인가요? 도덕적으로 해돋이가 아름답나요? 아니죠. 이거는 가치 판단이에요. 4번 친구끼리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가치 판단하고 도덕 판단 헷갈리실 수 있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약속은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12번의 정답은 4번임을 쉽게 도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덕 판단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였어요. 가치 판단이라는 거는 가치적으로 수학 공부만큼 재미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가치를 우리가 매기고 느낀 것이죠. 그런데 친구끼리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건 가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4번. 그렇죠? 우리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13번 보시죠.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생각의 범위를 넓혀준다. 두 번째, 우리가 형식적인 도덕 추론과 도덕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도덕적인 갈등 상황을 보다 구체적인 현실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이상사회의 모습까지도 그려볼 수 있게 도와준다. 과연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 우선은 이렇게 지문이 길게 되면 막 긴장을 해요. 그렇죠? 아,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긴장을 하는데 긴장하실 필요가 없고 우선은 1번 도덕적인 상상력. 도덕적인 상상력이 뭐예요? 바로 이것에 대한 정답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도덕적 행동을 하게 할 때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고 있대요. 넓혀주고 있고 밑에 보시면 형식적인 도덕 추론과 도덕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상황을 보단 현실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상사회의 모습까지도 그려본다.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도덕적 상상력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 아니죠. 밑에는 그렇게 착각하실 수 있지만 위에 것은 상관이 없고 정확한 판단하고도 관련이 없고 이성적 사고와는 아예 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은 전형적인 도덕적 상상력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보시죠. 14번. 다음 중 토론의 자세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토론에 대한 문제죠. 토론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토론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근거, 그렇죠? 근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 같은 경우는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의견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 관철을 시키면 안 돼요. 막 주장을 해, 막 너 틀렸어, 내가 무조건 맞아 이렇게 되면 토론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존중을 하면서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아주 우리가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1번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당연히 제시를 해야죠. 다 의견이 누구나 똑같으면 토론의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은 나와요. 토론이라는 것은. 근데 지금 여기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보세요. 상대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다. 당연히 반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와 내가 의견이 달라야지만 가능해. 성립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거여서 고르지 않고 2번 상대 측 주장의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설득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죠. 3번 상대 측 주장에 반대함으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킨다. 뭔가 굴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굴욕적이죠. 이거 아니죠. 정답은 3번이고 4번 상대 측 반론에 대해서 내 주장의 옳음을 부각시킨다. 부각시킨다. 그렇죠?
부각시킬 수 있죠. 부각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겨가지고 막 굴복을 시키고 막 밟고 막 이런다라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다른 의견 가지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내 의견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거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부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키는 것은 옳다. 그래서 정답은 14번에 3번. 그쵸? 3번이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용어가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15번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죠. 15번 문제입니다. 15번 역시 우리가 토론에 대한 문제예요. 그쵸? 토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토론에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토론 같은 경우는 상대방과 나의 의견이 대립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쵸?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그래도 설득을 시키고 내가 저 사람이 그래도 나랑 의견 다르지만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냥 무작정 정말 무슨 3, 4살 배기 애기처럼 내 말 맞으니까 들어줘 이것은 토론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필요한 것이 바로 토론이고 나머지는 왜 정답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서로 대립되는 두 의견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3번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활동도 역시 아닐 뿐더러 4번 자신의 주장을 강요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활동이다.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똑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는데 굴복시킨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1번이 정답이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15번은 1번이 정답이고 16번 보시죠. 16번 같은 경우 다음 중 사실 판단. 아까 뭐 나왔어요? 가치 판단에서 고르는 거 나왔죠? 이제 사실 판단도 좀 골라볼 텐데 네, 볼 텐데 1번 우리가 사실이고 아까 가치고 도덕이고 뭐 이런 부분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판단에 대해서 이제 고를 것인데 1번 중국 음식 중에는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가치죠. 짜장면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짜장면의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한 거죠. 난 짬뽕 이러시는 분들은 짬뽕에 대한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이 그렇게 되신 거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아침에 버스에서 본 그 여학생은 예쁘다. 그쵸? 사실 사람한테 가치라는 말을 쓰기는 좀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가치 판단이에요. 어쨌든 간에 내 기준에서 예쁘다라고 느낀 거라는 거죠. 그 아침에 본 여학생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만약에 아침에서 버스를 본 그 남학생이 뭐 별로다라고 하면 그건 별로라고 가치를 판단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가치 판단이고 4번 내가 앉아있는 의자는 다리가 4개다. 다리가 4개다.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다리가 4개인 의자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판단한 것이 아니고 다리가 4개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불국사와 석굴암은 정말 아름답다라고 가치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가치 판단이고 그 다음에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4개라고 말한 것은 사실 판단이다.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시겠죠? 16번의 정답은 3번이었어요. 17번 보시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개인의 생활이 불편해지겠죠.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 어떤 행동이 있어요? 내가 막 쓰레기가 주머니에 많아요. 그런데 무거워.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려. 그럼 다른 사람이 불편해요. 그렇죠? 개인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거 맞겠죠? 2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겠죠. 그쵸? 버리면서 개운하다. 그쵸? 말하면서 너무 웃긴데 그 쓰레기가 많아. 버리면서 와 개운하다. 이러면 진짜 어떡해. 아까 우리 삼각형 얘기했는데 삼각형이 막 동그란 사람들이야. 그쵸? 아까 양심 뭐라 그랬어요?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쵸? 내 마음속을 찌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은 막 너무 찌르니까 동그래졌어. 그쵸? 양심의 규칙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넌 참 마음이 동그랗구나 이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그쵸? 17번, 3번 사회 규범이 무너져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쵸? 사회 규범이 어느 정도 있는데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사회 규범이 무너져 버려서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4번, 인간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겠죠. 네. 아, 말하면 너무 웃겨가지고. 그쵸? 쓰레기를, 그치? 내 주머니가 막 무거워. 쓰레기를 버리면서, 우, 개운해! 막, 이런 사람들 진짜 없겠죠? 그쵸?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음 질의 밑을 친 이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발전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시작하게 한대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시고 문제를 푸시는 거죠. 약속 아니죠. 공감 맞죠. 양보 아니죠. 친절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번의 정답 굉장히 빨리 도출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기쁨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동정심으로 발전해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감의 마음이 없으면 힘들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그쵸? 범죄자 중에서 이런 사람들 많다라고 하죠. 그게 제가 사이코패스인지 소시오패스인지 사실 잘 모르지만 고통을 함께 느끼지 못하고 공감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고도 막 가끔씩 우리 뉴스 봐서 범죄자들 보면은 막 정말 그 사람이 뻔뻔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병으로서 인정받아서 형량이 낮아지는 거를 굉장히 슬프게 생각하지만 굳이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뭐 그렇게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 우선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19번 문제를 볼 거예요. 19번. 중학교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실천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실천. 1번.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주어요. 그쵸? 2번, 버스나 전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안 청소라든가 설거지 돕는 거 잘하고 있죠. 4번, 준비물을 챙기지 못한 친구에게 청소 당번을 부탁하고 학용품을 같이 사용한다. 뭐 전혀 관련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뭐예요? 4번. 19번에 4번. 그쵸? 친구가 준비물도 못 챙겼는데 청소까지 시키면서 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임을 우리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20번 문제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어떤 주장이나 사상을 옳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의심하지 않는 마음.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주장이나 생각을 갖게 될 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주장이나 생각을 갖게 된다. 1번 신념. 신념에 대한 설명이죠. 전형적으로 신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도덕 아니죠. 3번 양보 아니고요. 4번 친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1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고 21번 문제 보시죠. 21번 문제.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습관의 특성은 아는 어른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인사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사한대요. 항상 밝은 표정을 짓는 사람은 언제나 웃고 있다.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습관의 특성 1번. 습관은 언제나 도덕과 관계가 깊다. 관련 없죠. 그렇죠? 2번. 인간의 행동은 항상 습관에서 나온다. 어때요? 인간의 행동은 항상 습관에서 나온다. 맞는 것 같아요? 상관없죠. 3번. 습관은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들어 주겠죠. 만들어는 주지만 위에 있는 지문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4번. 습관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난다. 봐봐요. 아는 어른을 만나요. 근데 깊이 생각해서 인사할까? 해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고 항상 밝은 표정이 지어볼까? 이런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밝은 표정이 아예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1번에 정답은 4번임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
22번입니다. 다음 주장이 의미하는 바를 고르는 문제예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는 서로 비슷하지만 살아가면서 습관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번, 습관에 따라 사람들의 됨됨이가 달라진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본성은 다 같더라도 습관은 모두 다 다르다. 뭐 그렇겠지만 지금 이 위에 있는 주장하고는 다른 문제고, 4번, 인간은 모두 비슷하게 태어나므로 겸손해야 된다. 뭐 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번, 습관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진다라는 공자님의 말씀을 전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23번 문제 보시죠. 다음 밑줄 친 부분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지금 지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밑에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지문에 있는 내용 있죠. 지문에 있는 내용에 관련된 것을 답을 고르는 거지, 내 생각 혹은 밑에 있을 때 좀 예뻐 보이는 거, 맞아 보이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밑에 있는 얘기 다 맞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지문하고 관련된 문제를 답을 고르는 것이 문제를 푸는 것이죠. 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23번에 보시면 큰 홍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애초로운 사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애처로운 사연을 접한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느낀다. 다리를 다쳐서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 친구를 보면 다가가서 그 친구를 부축할 수 있다에 관련된 그거를 고르는 문제죠. 1번 의심 아니죠. 2번 동기. 사연, 그렇죠? 사연을 접했죠.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 친구를 봤죠. 그게 동기가 된 것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에 동기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신념 아니죠. 용기 아닙니다. 그래서 23번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지금 돕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느꼈다라고 했죠. 왜 느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애초로운 사연을 들었기 때문에 느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 친구를 왜 부축했어요? 다리를 다쳐서 힘들게 계단을 오르는 친구를 봤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를 도와야겠다라고 동기가 생긴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이 나오게 되면 이상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바로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고 24번 문제 보시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죠 보통. 그런데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그것 자체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옳은 거죠.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죠. 다수의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맞는 얘기인데 지금 2번 같은 경우 명성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답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24번 마지막 문제죠. 25번 마지막 문제죠. 다음 중 도덕적으로 그렇죠.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한 학생이 아닌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1번. 세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학급 일은 먼저 나서서 한다. 학급 일을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은 맞지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했죠. 정답 1번 나와버렸고 2번. 유미. 병원에 입원한 친구에게 필기노트를 빌려주었다. 뭐 괜찮죠. 창민. 정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진이 같은 경우는 장애인 친구가 계단으로 올라갈 때 도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25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떠한 목적을 하려고 일을 먼저 나서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300제 문제 중에서 벌써 25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 이론적인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하고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지금 좀 준비를 좀 덜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셔도 되고 혹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26번부터는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